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동물, 식물을 비롯하여 모든 사물에는 수명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동차가 수명을 다하면 폐차장으로 가듯이 수명을 다한 비행기도 최후를 맞이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역대급 거래가 성사되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깜짝 놀랐다는데요.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비행기의 무덤은 이 끝없이 펼쳐진 고지대 사막, 모하비 사막에 존재하는데요. 이곳에는 여객기에서 전투기까지 철진한 기종이나 수명을 다해 폐기될 비행기 수천 대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주인공인 매버릭은 이곳에 버려진 해군 경납고를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해병대 기지로 사용됐고 한때 우주선 발사장으로도 쓰였지만 15년 전부터는 여객기와 전투기를 해체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막 한가운데에 왜 이런 시설이 있는 걸까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자 갑자기 많은 비행기가 남아돌기 시작한 미국 정부는 많은 수의 비행기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이 항공기들을 폐기 처분하거나 임시 보관을 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사막이기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부식 걱정이 없어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곳으로 딱 알맞았다는데요.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 이하로 건조한 데다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닥이 단단해서 무거운 항공기를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이에 미국 정부는 모하비 사막에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를 설치합니다. 이곳은 무려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이곳에는 수송기와 폭격기뿐 아니라 전투기와 일반 여객기까지 엄청난 양의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에 모은 퇴역 공군기만 해도 한국 공군력의 6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곳의 기체를 모두 가동하면 공군 1위인 미국의 바로 다음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기지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단순히 폭격기를 보관하는 장소에 불과했지만 점차 퇴역 공군기를 해체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등 미공군을 뒷받침하는 비밀기지로 거듭났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여러 우방국에서 폐업 군용 항공기를 구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형 군용기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어 하던 우방국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용기들은 사용한 지 몇십 년씩 된 기체인데다 그 사이에 노후가 돼 어떤 결함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종된 모델의 경우에는 부품 수급도 쉽지 않고 수리를 하려 해도 비싼 가격이 들어가죠. 그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이곳을 방문했지만 대부분은 망설이다 구매하지 않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기지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역대급 거래가 성사되어 많은 나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며 탄탄한 해상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정찰기는 P3C 8대를 갖고 있는 것이 전부로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게다가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해상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북한이 구형 로미오급을 비롯한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데다 북극성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목끝까지 다가오자 신형 해상 초계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형 해상 초계기는 한 대당 가격이 4천억 원 이상으로 매우 고가인데요. 당시 해군은 무려 20대나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은 턱없이 모자랐던 상황. 고민 끝에 해군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한국 해군이 사용하던 P3C보다 하위 모델인 P3B를 중고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바로 이 미국의 데이비스 몬탄 기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침 이곳에는 P3B가 있었고 미 해군이 25년을 사용한 후 14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국도 이걸 수리해서 쓰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방치를 해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기체를 한국이 무려 9대나 구매하겠다고 하니 미국은 100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기체를 개조하는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기체 자체는 싸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기체를 꼼꼼하게 살피며 상태가 좋은 9대를 선택했고 개조를 부탁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갔죠. 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한국이 자신들에게 개조를 맡길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혹감도 잠시 미국은 한국의 이런 당당함에 코웃음을 쳤는데요.
항공 기술력이 최고라 자부하는 미국조차도 고물로 여겨 방치해둔 기체를 한국이 가져가서 알아서 고쳐서 쓰겠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돌아온 뒤 P3B 9대를 한국우주항공 KAI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KAI는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L3사와 함께 즉시 P3B의 개조 작업을 진행했죠. 9대 중 1대는 부품 조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대를 수리하는 데 700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노후화된 주날개의 교체 동체 보강, 특히 탐지 장비를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음향 탐지와 분석, 360도 전방위 다목적 레이더, 고배율 광학적 외선 등 최신 디지털 장비도 탑재했죠. 거기에 동영상 전송 장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등이 신규로 장착됐음은 물론 주요 무장으로는 공대함 유도탄과 기뢰, 어뢰 자체 방호 체계, 미사일 기만 장비, 체프 플레어 발사기까지 장착했죠. 결국 8대를 완성하는 데 신형 초계기 한 대 값보다 적은 7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처럼 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해낸 기체에는 P3CK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코리아의 K를 이니셜의 끝에 붙인 것이죠. 그동안 잠수함 킬러로 불리며 강력한 대잠 능력과 함께 다양한 초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대수상 레이더, 각종 카메라 등을 갖고 있던 기존의 P3C는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됐었는데요. 기존의 P3C가 육상과 떨어진 해상의 목표를 탐지했다면 P3C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이나 육상의 목표물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3CK는 기존의 P3C에 비해 잠수함 탐지 능력이 5배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여기에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AGM-841 하푼2 미사일을 결합하면 북한의 장사정 해안포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푼2 미사일은 원래 수상함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이지만 유도 능력을 향상시켜 육상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하비 사막에 묻혀있던 P3B 기체는 한국의 개선 작업을 통해 향후 20년간 1만 5천 시간이라는 수명을 보장받으며 새로 만든 P3C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국이 개조한 P3C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미 공군을 포함해서 타국의 방위 사업체들까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지와 KAI의 남다른 기술력으로 해상 초계기 한 대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으로 8대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그 성능 또한 탁월해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과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능력에 혀를 내두른 사건이었죠. 현재 우리 손으로 업그레이드한 P3CK와 함께 총 16대의 해상 초계기가 한반도 3면의 바다를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경남 사천의 KAMS에서는 1만 3천 제곱미터 크기의 군수 정비동에서 P3CK 해군 해상 초계기와 경찰, 해병대, 소방에서 사용하는 수리온 헬기에 대한 정비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죠. 해상 초계기의 감시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해군이 더욱 든든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해군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